자, 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우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온 게 그나마 조금은 안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연준의 어떤 스탠스가 조금은 누그러뜨러지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조금은 유입이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베이지북이 어떤 거냐면 12개의 연준의 그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FOMC 이전에 2주 전에 나오는데 베이지북 내용 자체 그리고 연준 의장들의 코멘트는 여전히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맞습니다만 네. 그 안에 문구를 조금만 보시면 임금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좀 지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문구가 유입이 되면서 그렇다면 9월에는 뭐 75bp는 올리겠지만 남은 4분기의 긴축의 강도는 자이언트가 아닌 빅스텝, 때에 따라서는 물가가 조금 더 하락을 한다면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달러화가 베이지북이 나오는 그 즉시 하락세로 돌아섰고 킹달러가 조금은 안정을 찾았죠. 네. 국채금리도 안정을 찾으면서 나스닥의 강세가 조금은 더 두드러진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늘 추세죠. 그렇죠. 이런 흐름이 추세로 이어질지. 베이지북에서 물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저도 들으면서도 네. 과연? 게 있죠. 그런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잭슨 홀 이후의 변동성이 그래도 조금은 완화되는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2번의 미국 증시의 거래일이 있을 거고 다음 주까지 블랙아웃, 즉 연휴 의원들이 이제 얘기를 못하는 기간까지 감안한다면 단기 반등 이후의 소강 상태는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두 번째 포인트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에너지 시장이 안정을 찾는 부분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특히 이분의 이제 얘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푸틴이 이제는 아무리 에너지 공급을 줄이겠다, 가스 밸브를 잠갔다 하더라도 조금은 안정을 찾는 분위기예요. 예. 아까도 보면은 뭐 멍청한 짓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멍청한 짓은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WTI 기준으로는 지금 $80가 위태위태해졌습니다. 네.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라든지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이슈가 어떻게 보면 일면 좀 공포를 조장할 수 있지만 최근에 어제요 사우디아라비아가 10월 OSP 그러니까 이 두바이유에 조금 더 프리미엄을 얻는 그 가격을 내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시아 쪽에 이제 자기들의 에너지를 팔아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8월 달에 냉방 수요를 위해서 중동의 냉방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수출 물량을 제한해 왔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인도라든지 중국에 자기네 에너지를 팔아야 되는데 러시아는 유럽에 팔 수 있을까요? 팔 수가 없습니다. 예. 인도나 중국 그리고 몽골, 아시아에 팔아야 되는데 사우디가 이제는 경쟁자가 됐다라는 거죠. 예. 그동안에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합동해서 유가를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천연가스도 재고가 많아진 상황이고 중동의 원유가 아시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원유 가격 상한제로 인해서 그 영향이 인도에서의 중국에서의 사우디와 중국의 러시아의 네. 가격 싸움으로 예. 비화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좋게 보면 베이지북에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는 시그널을 확인했는데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80 초반까지 내려오고 경우에 따라서 남은 하반기에 $80를 깨고 내려간다면 네. 아마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은 점점 둔화되지 않겠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이라는 부분들이 역시로 역시. 바뀔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포인트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저희 일본에서도 킹달러가 강달러로 바뀔까? 이 지금 가장 이런 모든 변동성을 반영하고 있는 게 외환시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킹달러가 강달러 되고 그러면 달러에 대한 우리 원화의 환율도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가 네. 가장 궁금한 포인트예요. 어제 안 그래도 그래서 당국에서도 최근에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최근 한 3, 4일 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우리나라 펀더멘탈 대비 약세폭이 과도하다라는 인식이 유입이 되면서 장중이긴 하지만 조금은 완화되는, 그러니까 완화가 좀 강세로 보였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NDF 환율이 그래도 1374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연휴 동안의 변동성을 우려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장 초반 분위기는 나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려는 우려인 게 미국도 반등이 나왔지만 조금은 비관적인 내용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단기 과매도권에 진입한 건 맞지만 여전히 비관론은 많다라는 시간이 월가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간밤에 나온 보고서들도 보니까 뭐 75bp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대표적인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안 좋다. 예, 안 좋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지수도 더 떨어질 것이고. 월가의 비관론자이자 예. 최근에 잘 맞춰온 분이 이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크 하트넷 네. 이 두 분인데 여전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아직 투자자들이 항복하지 않았다. 아하. 무슨 말이냐? 푸콜 레이쇼라든지 변동성 지수가 아직은 낮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충분히 FOMC 내지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변동성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다. 다만 예. 최근에 반등이 나온 거는 6월에 이 베어 마켓 랠리가 나오기 이전의 수준. 뭐 기술적인 지표로는 S&P 같은 경우에는 10일 이평선을 상회하는 종목 수의 비율이 10%도 안 된 수준이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투심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지 추세적으로 가긴 힘들다라는 얘기를 내비쳤고 네. 모건 스탠리의 입장도 상반기에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안 됐다면 하반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겠냐라는 그렇습니다. 포인트로 조금은 하방의 압력이 높을 수 있다. 지금 S&P 기준으로는 3,900이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지지 라인인데 3,900이 지지가 아니라 3,300에서 3,500 지수 기준으로는 10에서 15%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직 항복을 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공포에 소위 질려야 지수가 그렇죠. 바닥에 나올 네,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직은 들리네요. 뭐 소위 말해서 신용의 어떤 그 반대 매매도 나오지 않았고 아직 다 안 나왔다. 빅스 잘 아시는 빅스 지표가 보통은 30을 넘어서야 좀 바닥이라고 보는데 지금 한 24, 25 근처이기 때문에 이 지표도 여전히 좀 낮은 수준 아니냐라는 시각이 좀 깔려 있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곱게 한복을 입고 시청자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어서 좋은 얘기를 위주로 했으면 좋겠지만 네. 나오고 있는 지표들이 어젠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애널리스트들이 해석을 하는 건 아직은 경계의 시각을 네, FOMC도 좀 드러내고 봐야 있다. 될 것 같고 예. FOMC 이후에 기업 실적, 3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범피 로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울퉁불퉁한 시장의 연속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한국 시장도 그 추세의 연장선상에서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2,400을 깨고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저점까지 테스트할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2,300과 2,500의 어떤 범피 로드가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안에서 투자 전략과 그 안에서의 모멘텀 주식을 좀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든 하루였습니다. 예, 지하실 없이 네. 범피로 들어 하방 경직성 확보되길 바라면서 네. 연휴 동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